지산돈 도바님, 지산돈 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산신인문학 주제는 재산은 과학이다. 그래서 부제로 동기가문과 양자얽힘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산은 우리 민족의 아주 고유한 그 전통이죠. 물론 이제 재산은 꼭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제 곧 돌아오는 명절이 되면 또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신 그 조상님께 제사도 지내고 또 이제 친지 어른들도 친지 가족들도 찾아뵙는 이제 그 날이 올 텐데요. 제사는 과학이다 해서 제사는 제사만 돌아가신 분께 차례를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즉 산소, 묘자리를 포함하는 음택 풍수도 포함하는 내용인데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서 제사에만 국한을 해서 제사는 과학이다. 근데 제사는 과학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주역의 세계관인, 주역의 그 우주관인 이제 동기가문, 그러니까 같은 기운은 서로 응한다 라는 의미의 주역의 우주관과, 그리고 물리학에서 하나의 이론이죠. 양자얽힘 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자얽힘은 같은 성질의 원자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한 원자에게 어떤 반응이 가해지면 다른 원자도 동시에 그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원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만든 아인슈타인의 특히 이제 그 빛보다 빠른 그것은 없다라고 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깨는 그 물리학 이론이 이게 양자 물리학인데, 특히 이 양자얽힘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간.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저에게 오래된 관심 분야인데요. 사실 시간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시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접근이 오늘 주제의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시간이라는 차원,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다른 차원에서 제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주역은 우주 만물이 생성돼서 그 작동하는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늘의 원리에 의해서, 즉 천도에 의해서 운행하고 작동하는 원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주역에서 특히 이제 사람의 일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때입니다. 때. 한문으로 얘기하면 시인데요. 때시. 근데 이 때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역을 포함해서 이 한자, 이 동아시아권에서 쓰는 이 한자 용어에는 영어에서 말하는 타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인 타임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 한자의 때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타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때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때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이렇게 어떤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그것이 다 완성이 되고 이루어져서 거의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지 않더라도 성공에 거의 완성에 가까운 그런 어떤 정확한 계절 또는 어떤 그 적절한 시간, 그리고 그 변화가 반복되는 어떤 틀, 이제 그런 어떤 자연 질서의 의미로서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냥 몇 시, 몇 분,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물리적 시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한자에서의 때시, 그리고 주역에서의 이 때는, 계절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관련해서, 이 시간을 설명해 준 여러 가지 이론 물리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의 책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의문 또는 시간에 대한 개념 정립을 정확하게 해준 물리학자로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즐겨 읽었던 이분의 책을, 한국에는 이제 3권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카를로 로벨리의 책 시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어, 그 우주에는 단 하나의 유일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안에서만 해당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계라고 하는 물리적인 도구를 갖다 놓고 그 시계의 흐름이 태양과 달의, 지금 이제 태양력을 쓰니까 태양의 움직임 그리고 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카를로 로벨리는 이렇게 해서 쭉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일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주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그또 인식하는 것들, 밖에 우주, 우리의 경험과 인식 밖에 있는 우주는 인간이 경험하는 지구의 우주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시간을 잴 땐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의 시간으로는 측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하는 그런 것과는 이제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산에서 또는 바다에서 앞을 보면 지구가 굉장히 평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구는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은 어디서든 일정하게 흐른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뭐 다른 어느 나라에 있든 시간이 항상 일정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또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간 개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이 이론 물리학자는 그런 시간 개념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은 굉장히 많은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구에서 측정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 밖을 떠난 다른 우주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물리적 시간의 개념과는 다른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흐름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두 개의 시간 속에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지구의 물리적인 어떤 시간 개념 속에 살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어디를 이동하려고 하면 그 차를 탈 수 있도록 그 차에 해당하는 차 시간표, 기차 시간표를 예매해서 몇 시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지구에서의 물리적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를 예측할 때, 또 미래에 대한 점사를 볼 때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저의 머릿속에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지금 오지 않은 것뿐인 거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아는, 미래 예측 능력이 있는, 점사 능력이 있는 무당이나 아니면 영매나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모두 그런 시간을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 단지 그걸 인식하지 못해서 뿐만이죠. 그래서 그런 궁금증 때문에 제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지금 두 개의 시간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는 물리적인 지구에 흘러가는 시간, 시계로 재어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시간 속에 제가 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벨리 책 중에서, 세 권의 책 중에서 이 시간이라는 무엇인가라는 걸 아주 재밌게 있었는데, 로벨리 역시도 이 시간 자체가 신비스럽잖아요. 그 신비스러운 시간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이 지구인들이 경험하고 약속해 놓은 시간 개념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유일한 하나의 시간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마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성을 가지고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규정할 수 없는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거는 이제 시간에 관한 우리의 이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 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각에서의 나타나는 오류가 만들어낸 것이지, 또 그 지구라고 하는 환경의 특수성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낸 것이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어떤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 외에 다른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오늘 주제인 제사도 똑같은 거예요. 제사가 이미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지금의 사건이긴 하나, 이 로벨리의
여러 차원에서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제사는 동시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사건은 지금 내가 드리는 제사이긴 하나 그분은 살아서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 한민족이 아주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제 설날, 우리 이제 설날이나 추석을 아주 중요한 명절로 이제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차례라고 보통 보내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보면 이 제사라는 것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넓게는 또는 크게는 이제 천지신명께 올리는 이제 천재 하늘에 올리는 그런 어떤 제사의 개념으로서의 정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조상님에 대한 경배와 관련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이제 그런 의식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유교가 이제 그 중원 지역에서 지금의 중국 땅에서 유교가 이제 하나의 제도 종교로서 정착이 되면서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또 조상들을 기억하는 이제 의례로 바뀌게 됐죠. 근데 이제 천지신명이나 뭐 절대적인 신존재도 마찬가지죠. 초월적 존재에게 드리는 이 경배의식으로서의 이 제사는 사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 있어 왔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이제 성경, 구약 성경 신명기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신인 여호와, 즉 야훼 하느님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그리고 절차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사를 보면 고대 종교나 또 주술 의식을 통해서 신전에서 드리는 제의가 모두 다 이제 제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제사는 우리 민족 고유의 조상의 넋을 모시고 드리는 제의인데 이 제사는 단순히 제례만 의식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자손들 간의 기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이어지는 가교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제사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돌아가신 분의 넋을 기리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하나의 의례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기운과 살아있는 자손들 간의 기운이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동기 가뭉인 거죠. 이게 이제 동기 가뭉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동기 가뭉은 이제 음택풍수에서, 그러니까 묘자리를 쓰는 음택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산의 기운을 이제 용이라고 하거든요. 산에 흐르는 기운을 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용이 흐르는 그 줄이 있습니다. 그걸 용맥이라 합니다. 그 용맥이 산의 물줄기, 그러니까 수구라고 그러죠. 그 물줄기와 만나면 그 산의 맥인, 그 산의 기운인 용맥이 그 물과 만나서 아주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혈의 조상님을, 돌아가신 분을 모시게 되면 이제 명당이라고 하는, 그 혈이 이제 명당인 거죠. 그래서 이 동기가뭉이라고 하는 거는 기가 같은 사람끼리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돌아가신 분의 조상님의 DNA를 자손들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DNA를 받은 자손들과 돌아가신 그 조상님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어도. 그리고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자손들 간에는 그 사이가 좋으면 좋은 기를 받고 안 좋으면 나쁜 기가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좋은 기가 있고 나쁜 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동기가뭉은 이 풍수의 오래된 이제 그 경전이죠. 고전인데 이 청호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기가뭉 누복급인이다. 그래서 좋은 기가 서로 통하면, 기도 좋은 기를 받아야지 나쁜 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기가 서로 통하면 통하는 후손에게 끊임없이 복준다. 그러니까 조상님이 좋은 기를 가지고 있었고 살아계실 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 조상님을 모시는 자손들에게는 좋은 기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좋은 기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좋은 일이, 물론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설사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묘자리를 보는 음택풍수에서 이 동기가뭉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묘를 딱 조성하고 나서 그 어떤 경우에는 뭐 바로
그 자손들에게 이런 기가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묘자리를 쓰고 돌아가신 분을 모신 이후에 그 바로 직계 자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왔으면 그 자손이 아닌 손자에게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동기 가문은 이제 주역의 우주관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주역은 이제 음양 원리를 기초로 해서 모든 이제 이제 에너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모든 기가 대우주, 그러니까 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부터 시작해서 태양계, 은하계 모든 이 전체 우주 유니버스와 그리고 소우주로서의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와 계속 감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연월 일시를 보는 것은 그때 그해 그달 그날 그 시에 이 별들과 태양과 달의 기운이 어떻는가를 보는 게 이제 그 명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기를 가진 부류가 서로 통한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역이 이제 설계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지정의의 산택 통계하고 내풍이 상박하고 수와 불상석하면 팔기 상처간다. 이 의미는 천지가 정의 자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산택이 통계예요. 산과 못이 기운을 통한다. 여기 특히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건데, 산과 택은 이제 연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과 택은 이제 그 연못이니까 물이잖아요. 이 산인 간계와 물인 택계가 서로 통한다고 하는 것인데, 산은 양이거든요. 음양으로 보면. 그리고 물은 음이에요. 그 서로가 반대인 괴가 배합을 해가지고 기운이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뒤로 이제 그런 설명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시대로 보면 그 뭐 TV라든지 뭐 라디오, 무전기 같은 것들은 같은 주파수가 되어야 그 이 전파를 통해서 어떤 그 뭐 영상이나 음성들이 이제 송신이 되는 거잖아요.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DNA도 마찬가지, 인간의 DNA도 마찬가지인데, 염기서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주파수가 통하면 인간의 DNA도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 통하는 기운이 돌아가신 조상님과 살아있는 자손들 간에도 이런 것들이 통한다. 이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게 바로 그 양자 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양자 얽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 바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재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프랑스의 알랭 아스페 교수, 그리고 미국의 존 프랜시스 클라우저 교수,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안톤 차일링거 교수였는데, 이 세 분이 연구한 주제가 양자 얽힘이에요. 그 양자 얽힘이라는 게 뭐예요? 양자 얽힘은 제가 뒤에 여기 있죠. 양자 얽힘이라는 건 하나의 입자를 둘로 쪼개서 아주 먼 거리에 위치시켰더라도 한쪽의 스핀 방향이 정해지면 동시에 다른 쪽의 스핀 방향이 반대로 정해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성질의 양자를 하나를 정말 먼 거리라고 했으니까 지구에 뒀어요. 그리고 또 뭐 그 불가능한 얘기지만 정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뭐 10만 광년이 떨어진 먼 우주에 뒀다 하더라도 지구에 있는 양자의 스핀, 여기서 스핀이라는 건 어떤 이제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자극을 주면 그 10만 광년이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똑같은 성질의 양자에게도 똑같은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 얽힘은, 아인슈타인, 그 상대성 원리를 만든 아인슈타인, 특히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은 빛보다 빠른 물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뒤집는 이론이 바로 양자 얽힘이에요.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양자가 똑같은 성질을 가진 10만 광년 떨어진 어느 곳에 있는 양자에게 똑같은 시간에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럼 한쪽의 원자가 어떤 영향을 받고 그것이 다른 곳에 있는 원자에게도 똑같은 영향이 간다고 하면 이게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양자 얽힘은 그런 시간의 흐름이 없이 동시에 두 원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빛보다 빠른 물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시간이 없는데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 이론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한 것이 바로 이 양자 얽힘인 거죠. 제가 이제 그 서두에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자 얽힘, 서로 다른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두 양자가 동시에 서로 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양자 얽힘인데, 이것이 묘자리를 쓰든 아니면 제사를 지내든 살아있는 자손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 얽힘의 원리, 그리고 주역의 세계관인 이 동기 가문, 같은 기운, 그러니까 같은 DNA를 받은 조상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이 그 조상님이 돌아가셨더라도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사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전통적인 시간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죽은 분은 과거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라는 공간에서 쓰는 지구의 시간 개념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아까 카를로 베를리의 얘기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시간과 다른 방식의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구의 시간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서도 똑같이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지구에서의 물리적 시간 측정 방식만 경험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런 걸 뛰어넘는, 지구의 시간 운동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제사가라는 거예요. 음택풍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양자 얽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제 새로운 이론인 거잖아요. 네, 이번 산신인문학은 돌아가신 조상님,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운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자손, 우리들에게 그 기운이 전해지고 우리와 통한다라고 하는 이 동기 감흥을 양자 얽힘이라는 양자 물리학의 이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산신인문학 오랜만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 산신인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전통, 주술, 그리고 종교에 대한 문제를 철학, 그리고 문학, 또 물리학으로 이해하는 이제 시간입니다. 2024년 갑진년에 처음 올려드린 산신인문학, 제사는 과학이다, 동기 가문과 양자 얽힘의 이론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